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이요 SNS에 또 뭐 다소 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일이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최현님 먼저요. 김문수 후보 지지 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누가 되든 뭐 그게 나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예.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패배 직후에 당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그 보수의 새 판을 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본인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17년 대선 본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졌고 예. 그리고 2022년 경선에서 한번 졌고 이번 경선에 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본다면 네 번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번째 만에 아마 됐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번 될 때 가장 그 용기를 줬던 부분이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었답니다. 미테랑 대통령이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됐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나도 그럼 세 번 떨어졌으니까 나도 네 번 되겠구나. 그래서 95년도에 복귀를 하시죠.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시고 그래서 97년도에 DJP 연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번 떨어지시고 네 번째 되죠. 그러니까 예. 아마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번 세 번 떨어졌으니까 네 번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되면 예.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와 좀 손을 잡고 보수의 새판 짜기를 통해서 네 번째 도전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최 의원님 개인적인 전망이에요? 아니면 어디 뭐 좀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이번에 완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수가 또다시 진다면 보수는 그냥 국민의힘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재판짜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준석 후보가 저 악전고투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혼자.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고진감래다. 이렇게 많이 고통을 느껴도 대선 후에는 보수 세판짜기가 일어날 것이고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귀국하면 나의 원군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저렇게 밀지 않고 응원하지 않은 것은 보수 정당 많은 지지층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신다 해서 공간이 그렇게 열릴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승훈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대선 끝나면 들어온다고 해서 영전 시장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자들 많이 나갈 테고 그 이후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최 의원 전망처럼 정말 뛰어들 거라고 보세요, 홍 시장님?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확실하게 절연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대선 성년되고 나서 대선에 불참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예. 정말 이번에 처음일 정도로 국민의힘하고는 이제 끝까지는 안 하겠다. 탈당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는 절대 안 할 것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민주당 정부이거나 예. 아니면 민주당 정부에 올라타거나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이나 새로운 신당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나라가 안 망가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윤석열 정부 친윤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과는 확실히 종지부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이 새로운 세상이 본인이 포함되는 새로운 세상이란 말씀입니까? 만약에 민주당으로 온다면 본인이 포함된 새로운 세상이겠죠. 네. 그 민주당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당이거나 이준석과의 정당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조용히 은퇴하거나 뭐 저는 이럴 거라고 보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욕심을 비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 돌아갈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조심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끊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친윤들과 정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애초에 국민의힘과 뭐 관계를 끊고 정계 은퇴하고 대선에서 거리를 둔 것이 최 의원께서는 이후에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그게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금 쉽게 무너지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냈고 과거에 2017년도에 그 대선을 했을 때 예. 국민의힘이 그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홍준표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와르르 무너진 것이겠죠. 그게 무너지면서 2018년도에 지방선거 무너졌죠. 2020년 총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 대선의 득표율이 너무 낮으면 그 이후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면 예. 국민의힘이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하죠. 그렇기 예.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저런 국민의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시나리오를 자꾸 짜시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무너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 왜냐하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50% 돌파할 때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무너질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50%가 여론조사 자꾸 무너지고 김문수 후보가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저는 예.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들어올 제3지대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양당 구도가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일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 율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그렇습니다. 될 그것이 것이다. 향후 전국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랑 뭐 친한계나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선거 하루 전날인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 이거는 또 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결국에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이후에 나중에 좀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지금 후보들 간에 융화가 되지 않고 예. 싸우는 것은 첫 번째는 경선 불협화음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치유 그렇습니다. 못했다는 저게 거예요? 치유가 잘 안 돼서 예. 그렇기도 하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가 경선 과정에서 약간 불합리한 것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강한 불복감을 오래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툴툴 털어나고 다음 구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 자꾸 과거에 좀 얽매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률가의 한계죠. 법률가가 볼 때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고 규칙에 어긋나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예. 그 미련이 계속 남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다음 당권에 있어서 예. 철저하게 김문수 후보나 윤석열 당시 옛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예. 새로운 길을 가면 당권이 열릴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다른 길을 계속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지금 선거라는 것은 무조건 예.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저런 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보수정당 지지층들이 목격을 했죠. 예. 저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왜 지는 싸움을 한동훈 후보가 자꾸 할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 지지층,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은 한동훈 후보의 저런 행동은 일탈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탈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차기 당권 경쟁은 예. 김문수 후보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 프레임으로 간다면 예. 당권도 쉽게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몇몇 여러 정치인들이 물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권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권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나 지금 대선에서 이겨야지. 절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패배하고 혹시나 당권은 나는 없다. 미련 없이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미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대선 후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다면 예.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내일 모레 그 완전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때까지는 예. 대선에 올인해야 되죠.
예. 당권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내일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영상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2명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는 라이브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광명에서 유세를 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대구로 내려간대요. 대구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서울로 상경하는 유세를 하고 있죠.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현장 라이브 모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광주에 사전 투표를 한 이후에 지금 공개적인 활동이 지금 언론에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팀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같이 손잡고 유세했을 때 원팀 갖춰졌다 뭐 이런 보도를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다소 운동을 선거 유세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일단 뭐 사실상 화학적 결합이 안 된 거죠. 예. 김문수 후보와 깜짝 이벤트를 통해서 함께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연단에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예. 또 모양새가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만하지는 못했거든요. 아직도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게 탄핵은 잘 됐다라고 하는 말을 원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라 라고 하는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가 좀 과한가? 라고 생각되지만 대선 직후에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한다라고 하면 당권 경쟁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 대선 하루 전까지도 저렇게 뭐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예. 이게 결국 대선 이후에는 저런 불협화음이 폭발할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야. 아니야. 한동훈 대표가 사사건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라고 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화합을 못 이룬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배신자론 책임론으로 다툴 것이다. 예. 그래서 상당히 자중질환에 빠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 질문을 한번 두 분께 드려볼게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이제 광화문인가요?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저는 뭐 예상하세요?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도봉구 유세 갔을 때 예. 조금 그 거친 언사가 현장 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좀 그 화가 났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이 터져라 좀 유세하러 갔는데 예. 반겨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흉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감정이 조금 상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현장에서 그렇게 좀 항의를 받고 야유를 받는 게 실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심적으로 많이 받죠. 왜냐하면 예. 자신이 후보도 아니고 도와주러 가서 솔직히 자기 돈 쓰면서 자기 차비 들여서 가는 판에 그렇게 흉보는 사람 나오면 인간적으로 많이 속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내 설 곳이 없나? 이렇게 그런 번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보조로 전락하는 순간 맞아요.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느껴버리는 순간 정치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당시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메시지를 또 많이 냈어요. 사실 뭐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좀 독자 행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 유세에 가서도 별로 내가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향후 행보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오늘 나온다고 해서 예. 저는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예. 그 당내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에 전폭적으로 했다는 평가가 좀 어려우니까 마지막이라도 난 최선을 다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가능성. 이미 점수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미? 오늘 나오면 면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면피성 유세를 할 바에야 예. 그냥 과감히 후퇴하자 이렇게 안 나오실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와도 별로 득표에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인공은 김문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김문수에게 집중합니다. 김문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이게 집중하기 때문에 예. 오늘 다른 보조 유세자들은 보지 않는다. 마지막 유세는 무조건 후보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나와봐야 본전을 못 찾기 때문에 예. 나올 가능성도 없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단독 유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승훈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묘한 게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서 있으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같지가 않아요. 존재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미지로 봤을 때도 예. 후보로서 왠지 준비되지 않고 존재감이 떨어지는 후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같이 유세장에 있지 않는 게 김문수 후보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지 김문수 후보는 아직도 내란 세력과 절연을 못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든 어떤 이미지로 봐서도 다 도움이 안 돼서 아마 안 갈 것 같고요. 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라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한번 지켜봐야죠.